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지금 경찰이 이재명의 GH 합숙소를 한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재명의 아파트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직원 합숙소의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경찰은 GH가 직원들의 합숙소 용도로 전세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의 옆집이 선거 캠프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는 고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다들 아시죠? GH가 경기하우징이고 경기도 거잖아요. 경기도의 GH가 직원들이 합숙소라는 명목으로 전세를 냈는데 그것이 이재명의 옆집이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비선 캠프 사무실이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GH는 2020년 8월달에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전세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습니다. 직원 4명이 거주할 것이다 하는 용도로 빌린 이 합숙소는 전용 면적이 50평, 전체 면적은 61평인데 직원 4명이 합숙하는데 전용 면적만 50평짜리 호화주택이네요. 이것이 그 용도가 아니었다는 의혹은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합숙소를 당시 이재명의 대선을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2월 달에 이현욱 당시 GH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현욱 사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던 2015년 성남FC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첫 건 중에 첫 건입니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GH 사장이 이 아파트를 불법 사용하면서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또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를 많게는 30인분까지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시킨 점도 의심스럽다. 어떻게 초밥과 샌드위치를 30인분을 이재명이 혼자 다 먹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시 GH는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신입 직원의 관사라고 했는데 신입 직원이 50평짜리 호화 아파트를 관사로 써요? 신입 직원이? 이 GH 해명조차도 국민의 배꼽을 잡게 만들어버렸는데 거기다 또 다른 의혹이 또 나온 게 있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본인과 측근들이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고 세대 이상 8대씩 뭐 이렇게 쓰면서 휴대전화번호를 싹싹싹싹 바꿔나갔다는 의혹이 떠났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것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이가 디테일하게 아이폰이고 스마트폰이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 당시 이재명이가 왜 그래 핸드폰을 자주 바꿨을까요? 같은 번호이면서 핸드폰을 바꿀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녹음 또는 문자, 통화 내용,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면은 디지털 포렌식 하면 다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걸 폐기시키고 또 사고 폐기시키고 또 사고 폐기시키고 또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측근들도 모조리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1월 시국 강연에서 재미있는 것 하나 알려드리겠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겨서는 안 된다.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본다 하면서 이거 하나면, 전화기 하나면은 여러분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하고 강연까지 하더니 결국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6대를 썼는데 이거 말고도 또 대포폰 따로 있겠죠. 이렇게 이재명 뭔가 석연치 않고 구린 구석이 잔뜩 보이는 사람인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 왜 이래 느리냐? 좀 빨리빨리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댓글이 지난번 영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저께 들었어요. 6월 28일, 6월 29일 이제서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이 갖춰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수사 검사들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검사들은 사실상 믿기가 찝찝한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는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이 맡게 됐는데 지금 이 강백신 부장검사도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이제서야 인수받고 파악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밑에 직원들도 바뀌어야 되겠죠. 또 성남FC 불법 헌금 의혹은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분 역시도 이제서야 부임해 왔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역시도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 정원두 부장이 맡게 됐는데 이분도 그저께 왔습니다. 이러니 이제서야 발령받고 가만 먼데 있던 사람이 임지로 올라 그러면은 시간 좀 걸릴 텐데 이제서야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동안은 경찰이 해왔죠. 경찰이. 그런데 이 경찰조차도 굉장히 찝찝했죠.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하기나 했습니까? 성남FC 후원 이 부분만 봅시다. 이게 2018년 6월달 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이것을 경찰이 3년 3개월 동안이나 푹 묵혀버렸습니다. 수사를 질질 끄다가 2018년 사건을 2021년 9월달에 돼가지고 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에서 검찰로 불송치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고발인 이의 신청도 못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앞으로 고발인 이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 나라 큰일 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볼 사람은 서민입니다. 특히 개딸들, 문빠들, 대개문들 이런 사람들 다 직접 피해를 봐야 그때가 곡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성남지청의 사건이 재수사 여부 검토로 넘어갔음에도 박은정 지청장이 사실상 4개월 동안 수사를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박은정이를 광주로 보내고 성남지청장에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박은정이가 며칠 전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있었고 이제서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그동안 늘어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중요한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남FC 의혹을 최초로 고발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주간조선에서 인터뷰를 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2개만 볼게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특혜가 아닌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어차피 인허가 해줄 거라면 후원금을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한다 하니까 어차피가 어딨냐. 해당 기업들의 인허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던 것들이었다. 그전에까지도 인허가가 안 나가던 것들이었다. 문제가 된 후원금은 공식적인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까지 받는다. 이것을 이재명이 몰랐을 리가 없다. 공개된 것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로비 자금은 더 클 것이라고 의심이 든다. 새 의회가 시작되면 지금 신상진 당선인이 7월 1일부터 성남시의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렇게 새 의회가 시작되면 이것부터 따져 물을 거다. 2번째, 성남FC 광고와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성과금이 일부 직원에게 집중되었다는 의혹은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과연 그 기업들이 그 직원들 보고 후원했겠느냐? 당연히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시장 아니겠느냐? 이재명 시장 측근들이 그냥 심부름하고 성과금 커미션 좀 받아간 거다. 커미션 받은 날짜를 확인해봐라. 2015년 후반부터 2017년 사이에 커미션이 지급됐다. 이상하게도 문재인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다 이재명 캠프로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후원금 받은 날짜들을 볼 때 이건 100% 선거자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아직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FC를 주식회사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성남FC 주식회사 여기도 사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장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사장이 가져와 하는데 안 가져올 직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료 제출이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수사가 그동안 늦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가 대장동을 인허가 해줄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이건 100% 배임에 걸리고 특히 도시개발법 위반에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거죠. 성남시는 수익 비용 분석이 담긴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런 것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고 실시 계획을 인가했다. 이거 100% 걸리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더군다나 법에 명시된 절차인 인허가 자료분석, 즉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없었다. 그것도 제출 없이 그냥 후닥닥 진행했다. 여기서 100%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국회의원으로서 방탄조끼 하나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이재명은 100%의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되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쪽의 지지율 추이를 볼 때 당대표가 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출마를 이야기한 사람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이재명의 출마가 100%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마시키를 오히려 조금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100%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설마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야당 대표가 되는데 야당 대표의 손에 수갑 채우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방탄조끼 하나 입고 당대표 방탄조끼 하나 더 입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볼 때 뭡니까? 야당 대표가 되어서 자신을 향한 수사나 자신을 향한 기소 또는 구속을 피해보고자 하는 이재명, 그것에 대해서 수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일주일 전에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추미애가 검사든 대검이든 검찰은 일체 언론과 접촉하지 마라 하고 금지령 내린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풀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장관이 풀 수 있는 거니까. 왜 그러냐? 왜 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어떤 갑옷을 튼튼하게 입고 어떤 방탄조끼를 튼튼하게 입더라도 결국은 국민 여론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 여론은 팩트에 좌우됩니다. 진실에 좌우되겠죠. 그러면 검찰 수사팀이 또는 대검에서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에 얽힌 이러이러한 혐의가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하루에 한 번씩 흘려대면은 국민 여론이 야당 당수고 뭐고 이재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미리 검사 또는 검찰, 대검 누구나 기자들과의 접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버린 겁니다. 자, 창과 방패, 방패와 창 누가 더 강한지 하면 멋진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은 정말로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시고 저도 궁금합니다. 누가 이길지. 결국은 정의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9월달까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역시도 누구 휘하에 있다? 행정부,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경찰 역시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버리면 법을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검수완박 법안 만들어 놓고 완전히 도로 덤태기를 쓰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이재명을 둘러싸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숨막히는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